안녕하세요. 프리스케일 코리아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김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7월 7일이라서 이제 IDMS 7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 발표는 잘 아시겠지만 프리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소개를 드리고, 프리스케일에서 그리는 사물 인터넷 IoT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IDMS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새로 출시되는 IoT 마켓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저기 이렇게 써있네요. IDMS 7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프리스케일은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 모토로라 반도체 사업부가 분리해서 프리스케일이 되었습니다. 달 착륙이라든지 자동차에 처음으로 도입된 라디오라든지 워키토키, 그런 거에 들어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주로 타겟하는 마켓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코어 프로덕트, 주로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룹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킹을 위한 반도체들, 오토모티브, 자동차용 MCU들, 그리고 아날로그와 센서들, 그리고 RF, 무선용 안테나용 부품까지 이렇게 5개의 코어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타겟하는 마켓으로는 제일 먼저 자동차, 그리고 네트워킹, 산업용, 그리고 일반 가정, 생활가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4개의 주요 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할게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데서 이제 2015년에 50개의 가장 스마트한 회사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기에 24번째, 이게 순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가 있습니다. 2014년에도 있었는데요. 2014년과 2015년에 연속으로 13개 회사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가장 스마트한 기업으로요. 보시면 테슬라라든지 샤오미, 구글, 스페이스X, 바이두, 텐센트, IBM이나 우버 같은 게 눈에 띄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 쉬운 질문입니다. 반도체 회사는 몇 개일까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 프리스케일 반도체가 유일하게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MIT 테크 리뷰에서 선정한 50개의 가장 스마트한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텍스 에이버리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분을? 1950년대에 텍스 에이버리가 미래 집, 자동차, 그리고 TV, 농장에 대해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프리스케일은 요즘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의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 에이버리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텍스 에이버리는 50년대니까 먼 2050년, 그러니까 100년 뒤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아주 코믹하게 풀어낸 반면에, 프리스케일은 그보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화 영화의 왕 이 텍스가 그 미래를 애니메이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거에 반면해서, 프리스케일은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 사물 인터넷, IoT를 실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 트럭이라고 불리는 트럭인데요. 바퀴가 18개고 굉장히 크고,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가 봐요. 안에 내부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120개 이상의 IoT에 관한 데모를 프리스케일과 파트너사들이 만들어서 데모를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oT가 뭔가 궁금증이 생길 때 여기 가보면 웬만한 IoT에 대한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해놓은 대부분의 데모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전역으로 돌고 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고객사들이나 대학교 또는 일반인분들한테까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한 2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미국에서. 원래 계획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서 미국만 돌려고 했는데, 6개월, 1년치 목표했던 비지터 양을 3개월 만에 받았다고 하나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중국에 지난주에 런칭을 또 똑같은 아우디 트럭을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했고, 올해 안으로 아마 미국에서도
똑같은 트럭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고객사들도 지난 FTF 그 프리스케일 테크놀로지 포럼이나 그리고 작년에 CES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방문하셨을 때 거기 앞에 세워져 있는 이 트럭을 많이들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프리스케일 본사 사람들도 그 방문객 리스트들 중에 왜 이렇게 한국 기업 직원들이 많냐 이렇게 놀랐었어요. 프리스케일에서 그린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프리스케일에서 가장 자신 있어하는 오토모티브를 비롯해서 요즘에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동차가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인식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자기가 운행하는데 그리고 각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자, 드라이버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무인자동차. 그리고 뭐 컨슈머 쪽에 보면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키워드가 원격 진료잖아요. 원격 진료를 비롯한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스마트홈 컨트롤,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소비하는 걸 하는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그리고 공장 자동화, 그리고 공장 및 또 농장도 자동화되고요. 여기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까지 이런 모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는 직접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판단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쓰이는 이런 거를 IoT로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홈이라고 치면 요만큼에 대해서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엣지 프로덕이고요.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엣지 프로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엣지 노드, 엔드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종단, 말단, 단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작게 생각하는 벽에 붙어 있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나, 차에 있거나,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엣지 프로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핵심이 되는 게 센서와 그리고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싱,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그냥 포터블이겠지만 IoT라고 한다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커넥티비티, 그 통신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보통은 이 클라우드로 바로 연결을 하려면 이 엣지 프로덕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홈이면 홈 게이트웨이, 뭐 공장이면 공장용 게이트웨이, 자동차면 자동차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 또는 뭐 소수로 모아서 이 게이트웨이가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엣지 프로덕트, 게이트웨이, 클라우드에 필요한 이런 컴포넌트들, 빌딩 블록들이 센서, 프로세싱, 통신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 그림처럼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홈이나 여러 가지 분야, 아까 조금 전 그림에서 보셨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분야를 구석구석을 채우면서 저희가 그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IoT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0년을 많이 기준으로 잡죠. 2020년에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다. 그 몇 개가 생각 가능한 게 100개, 200개 그러면 이제 감이 오지만 250개, 250억 개, 500억 개 그렇게 얘기하는데 250억 개가 맞은지 500억 개가 맞은지 아니면 600억 개가 맞는지는 너무 이렇게 많은 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요. 분명한 건 거의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물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에 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붙일 수 있는 사물들의 개수가 2020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수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프리스케일이 이 IoT를 타겟으로 그 많은 강조하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엣지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이제 IoT를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기타 공식 자료들 같은 데에도 사실은 유일한 회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차마 유일한이라고는 좀 못하겠고 거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센서나 커넥티비티,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트워크형 프로세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들을 여기서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아이다맥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다믹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장성, 그리고 각종 마켓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된 기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편리한 개발 환경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품을 쓰다가 이 부품보다 더 좋은 부품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바꿀 수 있는, 또는 이 부품을 쓰다가 이 부품이 너무 고스펙이에요. 이거보다 좀 싸고 낮은 것도 괜찮은데 또 낮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아이다믹스 6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A9 코어를 싱글 코어 내지는 듀얼 코드, 쿼드 코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핀투핀으로 다 그냥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가 이게 고성능이 필요하다, 저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아무런 이제 체인지 없이 그냥 그 보드에서 메인 프로세서만 띄워내고 더 높은 거 또는 더 낮은 거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요즘 같은 IoT, 특히 IoT에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 스펙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될지, 그리고 최종적이라는 말이 없죠. 출시한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요구사항이 추가로 반영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계속 바뀌어요, 스펙이. 그렇기 때문에 딱 솔루션을 정해놓고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 계속 바뀌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 거를 위한 확장성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켓에 필요한 주변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패키지 사이즈를 제공하고, 여기 자동차에 필요한 제품을 위해 인증받아야 되는 AC 큐백 인증이라든지, 또는 포스,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제품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스 등 기타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장치들을 위해서 필요한 PCI 인증 같은 것들을 프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받은 칩이 아이다믹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 중에 롱제비티가 우리말로 오래 사는 거, 장수라는 뜻인데, 장수 프로그램 그렇게 쓰니까 좀 이상해서 그냥 롱제비티라고 썼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인데 최소 10년 내지 15년, 10년 또는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뜻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반도체의 프로세스나 이제 수급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제품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10년, 15년 동안 공급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프리스케일, 거의 프리스케일 외에 한두 개 회사 정도. 그 한두 개 회사들보다도 프리스케일에서는 월등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리스케일의 아이다믹스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프리스케일 제품을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기존에 다른 제품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데 2년, 3년 걸리고 또 테스트하고 양산 타는데 1년 정도 걸려서 한 4, 5년 정도 걸려서 개발을 해서 이제 양산 시작했는데 양산 1년 했는데 단종이 난 거예요. 칩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 회사 칩을 쓸까요? 그래서 칩 안 씁니다. 또 단종될까? 또 개발을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3, 4년 동안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종 안 되는 칩을 찾다 보면 프리스케일로 오십니다. 10년, 15년 공급한다더라고요. 편리한 개발 환경은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레퍼런스 디자인에 대한 회로도 설계도까지 다 홈페이지에 오픈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BSP 누구나, 제 아들도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누구나 아이디만 만들면 BSP의 소스 코드, 회로도, 그 하드웨어 회로도까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스마트띵스라는 데서도 아이다믹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게이트웨이를 개발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에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하고 시장에서 산 레퍼런스 보드를 사용해서 그냥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리눅스, 안드로이드를 올려서 제품을 개발해서 완성 단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믹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적용된 제품을 몇 가지를 좀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면 전자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책들 시장에 전체적으로 볼 때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전자책들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는 LCD 디스플레이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꺼놔도, 배터리를 빼도 그 화면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프리스케일
유일하게 그런 디스플레이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오랫동안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킨들의 초기 버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버전까지, 그리고 소니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전자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리버에서 전자책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IDMS 프로세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있어 하는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 분야인데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 키, 그리고 각종 자동차에 필요한 전자기기, 스마트 룸미러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의 국내를 포함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리딩하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IDMS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자동차, 또는 무인 자동차 이전에 레이더라든지 비전을 이용해서 운전자들한테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ADAS 같은 것들도 IDMS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제품들이라고 좀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IoT를 타겟으로 한 제품들, 교육용이나 산업용 타블렛이라든지 오디오 장치들, 들고 다니는 오디오 장치들, 의료용 기기, 그리고 로봇 같은, 그리고 산업용 기계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스마트홈 기기들, 그런 것들에 IDMS 프로세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역사를, IDMS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역사를 좀 보면, 모토로라에서 생산된 이 드래곤볼 프로세서는 90년대 중반에 68,000은 또 코어를 기반으로 된 프로세서인데요. 이 드래곤볼 프로세서의 5세대 프로세서인 드래곤볼 MX라는 프로세서에 이제 처음으로 암코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암코어로 기반으로 된 첫 프로세서가 MX 시리즈인데, 여기에 이제 IDMS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나노 이제 보면 거기서 시작된 이제 IDMS가 이제 90나노 공정이 적용된, 그리고 비디오 액셀러레이터를 하드웨어로 탑재한 IDMS2 시리즈, 그리고 ARM11이 적용된 IDMS3 시리즈, 그리고 65나노의 ARM 코텍스 A8 기반으로 한 5 시리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40나노의 ARM 코텍스 A9을 싱글 코어 내지 듀얼 코어, 쿼드 코어까지 스케일업을 한 IDMS6 시리즈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7일이라서 2015년 7월 7일에 새로 28나노의 코텍스 ARM A7하고, 그리고 코텍스 M4 코어까지 내장된 2종 두 가지 다른 코어를 한 칩에 내장한 IDMS7 시리즈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IDMS7이 필요한가요? 지금 마켓에서는, 특히 IoT 마켓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요한가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디바이스의 수만 해도 굉장히 많고, 각종 웨어러블, 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셋, 그리고 동네 놀이터 가면 요즘에는 애들이 드론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맹맹맹거리면서 아이들이 드론을 가지고 놀아요. 그것도 배터리로 작동이 되고, IoT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제품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나오고, 심지어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자 제품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며칠 전에 애플워치 출시됐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사용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불만이 뭔지 아시죠? 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자기 전에 충전하든지 저기 전에 어쨌든 매일매일 손목에 계속 차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매일매일 손목에서 풀어서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차야 되죠.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배터리로 작동되는 디바이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 연장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IoT 제품을 위한 피처들이고, 그리고 IoT는 원격 모니터링하고 원격 컨트롤이 결합된 건데,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지금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거, 그리고 사람이
그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사람이 원격으로 컨트롤하죠. 리모컨이나 집에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판단은 사람이 내립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텍세이버리의 스마트홈 비디오에서 이렇게 위에 구름 지나가기 전에 건조하다 싶으면 이 버튼만 누르세요. 그럼 이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렇지만 텍세이버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 우리는 지금 버튼을 누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IoT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건조하면 알아서 습하게 만들어주고, 뭐 너무 습하면 알아서 제습을 해주고, 누가 들어오면 불을 켜주고 나가면 불을 꺼주고, 아침이 되면 창문 블라인드를 열어주고, 그런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도 사무들에서 하고, 판단도 사무리 하고, 컨트롤도 사무리 하는 게 IoT일 겁니다. 그렇게 사무들끼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보안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에 보안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해서 얻었던 전등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던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내가 집에 있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해킹해 간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또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뭐 내가 집 근처에만 와도 문을 열고, 지금 자동차는 그렇게 됐잖아요. 근처에만 가도 자동차 문이 열리는데 그 데이터를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가짜로 데이터를 보내서 집 문을 열는데, 자동차 문을 열는데 사용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제 밑에 여러 가지 뭐 향상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 있지만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IoT의 지금 핵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프로세서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 시리즈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세븐 솔로 듀얼, 그래서 코텍스 A7 코어에 싱글 코어 또는 듀얼 코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코텍스 M7 MCU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컴패터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투핀, 그래서 부품 간의 핀맵도 완전히 동일한 프로토콜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 프린트에 좀 여긴 잘 안 보이시면 프린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S7하고 M4코어 내장된 거하고, 그리고 IoT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필요한, 그리고 크리티컬한 보안이 필요한데 그런 보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Security 블록, 보안 블록, 그리고 뭐 좀 더 전자책에 대한 우리 시장 점유나 어드밴티지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4세대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뭐 다 짚을 수는 없고요. 템퍼 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템퍼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포스 단말기나 뭐 그런 중요한 기계들의 이제 해킹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걸 뜯어서 거기에 있는 메모리를 내가 받아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해킹을 하고 이제 내가 뜯은 기계에서 얻어낸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른 기계도 해킹을 하는 거죠.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뜯지 못하게 하는, 근데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뜯지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뜯는 순간 메모리를 싹 지워버린다든지 그 기계에 열어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템퍼 디텍션, 템퍼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 분야는 이제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지속하는 시간이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필요한 IoT 기기들이나 웨어러블, 휴대용 각종 기계들, 그리고 드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거나, 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 이제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호스트 단말기들, 그리고 스마트홈 컨트롤, 각종 의료기기나 산업용 기기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업계 최초로 코텍스 A7 코어하고 M4 코어를 이종 코어를 내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이제 아까 필요한 두 가지 필요했던 기능들이 여기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전력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긴 한데 A7 이 두 가지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좀 고성능의 큰 코어고 무거운 코어고 얘는 아주 라이트한 MCU입니다. 마이컴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얘는 리눅스 같은 거, 안드로이드 같은 걸 부터 적당하고 얘는 아주 작은 RTOS 정도 실시간 운영체제
전류를 돌리기에 적당합니다. 근데 얘가 크고 무겁고 강력한 성능이니까 전류를 좀 더 많이 먹겠죠. 업계의 A7 코어는 이제 종종 코어 중에서 굉장히 전력을 작게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MCU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코어를 동시에 다른 운영 체제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소에는 M4 코어만 갑니다. M4 코어, MCU만 돌다가 아주 저전력으로 그러다가 필요할 때 뭔가 무거운 일, 복잡한 일을 해야 될 때마다 A7 코어를 깨워서 야, 좀 일어나봐, 이거 복잡한 일 좀 해봐. 다 했으면 그냥 자. 아니면 잘 필요도 없이 그냥 꺼져. 그러면 꺼져 말이 좀 이상한데 끄는 거예요. 끄고 있다가 또 M4 코어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자는 걸 깨운다든지 아니면 꺼져 있는 걸 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전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주는 장점 중에 하나는 보안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시큐리티 블락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A7 코어에서 안드로이드를 돌린다고 치면 여러분 대부분 뭐 안드로이드 폰 많이 쓰실 텐데 안드로이드 앱 설치할 때 물어보죠. 이런 거를 허용하겠느냐. 그거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조건 그냥 허용하죠. 내 앱 필요하니까 이게 내 폰에서 뭘 가져가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 권한을 얻어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허용을 합니다.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 안드로이드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M4 코어 MCU에서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M4 코어 MCU에서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를 전적으로 전달을 다루고 얘한테는 아예 보여주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가 얘한테 아주 복잡한 어텐티케이션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게끔 아키텍처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보안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소개해드릴 전원 관리 IC인데 이제 프로세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가전 제품은 250V만 꽂으면 그냥 작동하지만 반도체는 내부 구조가 아직까지 복잡해서 각각 블럭들이 각각 다양한 전력 전원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1.5V가 필요하고 어떤 건 5V가 필요하고 어떤 거는 뭐 몇 V가 필요하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거를 해줘야 되는데 세븐 시리즈하고 같이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세븐 시리즈 염두에 두고 최적화한 PMIC 전원 관리를 위한 칩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V, 3V, 1.8V 그리고 USB 같은 5V를 위해서 또 따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거 PMIC가 없으면 이런 블럭들을 다 따로따로 로직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1.5V가 필요하고 여기는 1.3V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쓰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를 조금 쉽게 예를 들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저쪽 방에서 물을 내리면 갑자기 뜨거워지잖아요. 맞나요? 차가워지나요? 뜨거워지죠. 그런 식으로 수도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독립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 물 내리면 찬물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여기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전류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1.3V를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서 5V를 확 USB를 딱 꽂는다고 해서 얘가 3V에서 2.5V로 내려간다든가 딸리게 되면 칩이 동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전류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가 디바이스가 이런 PMIC입니다. IDM6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의 전 버전인 PF0100, 0200 시리즈를 컴패니언십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뭐 하드웨어 설계상에 특별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컴패니언 PMIC를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적으로 아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던 장수 프로그램, 롱제비티 프로그램으로 10년 또는 15년 동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이피션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로고들을 같이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를 참조 하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IoT 마켓에 필요한 핵심적인 4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뽑아보면 저전력,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 보안 기능, 그리고 쉬운 개발 환경으로 타임 투 마켓, 시장에 제때 빨리 개발을 해서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빨리 개발을 해서 제때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제품 수명을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 이 네 가지 것들을 아이데믹 7 시리즈에서 만족을 시켜드릴 거라고 봅니다.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사실 기존의 아이데믹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는 프리스케일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들이고, 위에 두 가지는 아이데믹 7 시리즈에서 새로 이종 코어나 하드웨어 암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PMIC를 포함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구현된 아이데믹 7만의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